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관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11월 21일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1분 전입니다. 날씨가 영 흐린데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책 읽고 싶어져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7장을 새로 시작하려니 조금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7장 역사의 분기점에서 72 행동대원을 자처하다. 회상과 분석 5.18 민중항쟁.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1980년 5월 18일 나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운동화 끈을 묶었다. 당시 나는 며칠 동안의 시간을 대부분 길거리에서 보냈다. 군사반란자 전두환을 규탄하는 데모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서울의 봄이 도래했다고 하면서 연일 세김 씨의 사진과 화면을 냈지만 그들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준지 오래였다. 대학생들은 이제 지난 겨울 무슨 일이 있었으며 전두환은 물론 노태우와 정호영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군대에 갔다 와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가을, 나는 박정희의 죽음 소식을 접하자마자 친구 몇과 함께 축배를 들이켰었다. 그랬었는데 또 군인이 반란에 성공했다는 것은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다. 나는 고2 때 유신 선포를 처음 알았을 때와는 조금 다른 감정에 휩싸여 들었다. 유신 때에는 박정희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하는 의혹과 공포의 느낌이었는데 비해 전두환에게는 이런 더러운 자식 하는 식의 선명한 경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나는 대학으로 돌아간 이듬해 봄부터 데모에 적극 가담했다. 당시 나는 터무니없게도 문호를 꿈꾸고 있었다. 그래서 운동권에 몸담지 않았다. 대신 나는 데모에 참여하면서 언제나 선두의 행동대원으로 나섰다. 게다가 나는 스스로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고등학생 때 데모를 한번 주동해보고 얻은 결론이었다. 데모를 주동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을 다루거나 이용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마도 그런 일에서 나만큼 무능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데모만큼 실전이 중요한 일은 없다. 또한 데모만큼 실전에 의해 빨리 숙달되는 일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데모의 행동대로 나서면서 왜 무기를 들지 않은 민중들의 봉기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페퍼포그라는 유독가스를 분출하는 장갑차가 가장 무서운 데모 진압 장비였다. 검은 장갑 차량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안겼다. 하지만 여러 번 마주하게 되면 그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양임을 알게 된다. 일단 야구방망이로 백미러를 까부수면 된다. 그러면 페퍼포그 차량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다. 백미러가 없으면 후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마대걸레 자루와 헌 티셔츠 조각만으로 가스 분출구는 쉽게 막혀버린다. 나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이면도로에서 페퍼포그 장갑차를 두세 번 무력화시켰다.
그 밖의 데모 진압 차량을 제지할 때 우체통은 차량 장애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나는 편지의 송수신자들에게 지금도 미안하다. 진압 경찰들에게 돌을 던질 때에는 돌멩이가 방패 바로 앞에서 튕겨지도록 해야 한다. 영어로 말해서 원바운드 투석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돌멩이 서너 개만 동시다발로 성공하면 소대병력 정도의 진압대는 여지없이 전열이 흐트러진다. 최루탄이 날아올 때는 침착하게 주시해야 한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공을 끝까지 보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경찰이 아니라면 최루탄은 을에 포물선으로 발사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 당시의 나는 아스팔트에 착지하는 최루탄을 원바운드 킥으로 되날려 보내는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 사과탄이라는 이름의 근거리 발사용 가스탄도 있었다. 이것을 해치우기는 조금 더 쉬웠다.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하여 헌옷이나 담요 조각 같은 것으로 기민하게 덮으면 된다. 그런 후에 대보름 불깡통처럼 길게 늘어뜨려 빙빙 돌리다가 진압대 쪽으로 되돌려 던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온 신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중에서 럭비공 튀듯이 거칠게 비행하면서 터뜨려진다. 우리가 지랄탄이라고 부른 그 신무기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인지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아마 계속 사용되었더라면 또 그에 대응하는 방식도 필경 나왔을 것이었다. 73. 괴기스러운 대학 교수. 유신 어른이라고 하세요. 회상과 분석 5.18 민중항쟁. 아무튼 그때 며칠간은 군부 반란 집단의 위기였다. 수도의 중심 시가지가 거의 일주일 동안 시위대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4.19 때와 흡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야말로 군사 반란자들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단정했다. 한편 학생들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학생 시위를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3월 신학기부터 각 대학마다 평교수 협의회가 부활되었고 긴급 조치로 밀려났던 해직 교수와 재적생들이 돌아와 민주화의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의 교성은 바야흐로 데모 출정식으로 붐비고 있었다. 그들은 노래와 구호를 번갈아서 부르고 외쳤다. 불교 종단에서 운영한 대학의 잔디광장 한가운데에는 지나치게 커 보이는 장신 불상이 있었다. 부처님도 유신잔당 물러가라는 학생들의 구호가 흐뭇했던지 잔잔한 미소를 뿜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나는 모처럼 자유의 광장에 앉아있는 나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이제껏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자유감이었다. 그래서 부쩍 행복해진 나는 부처의 발가락에 엉덩이 사이를 끼고 앉았다. 그리고는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으며 출정식 토론회를 경청했다. 여러분, 지금은 서울의 봄이 절대 아닙니다. 안개가 짙게 드리운 혼미정국입니다. 권력에 알아서기는 신문을 믿지 마십시오. 새 김씨는 이제 개털입니다. 박정희가 대가리에 총 맞아 죽은 지 불과 47일 만에 그의 충견들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이가 하극상 군사반란에 성공했습니다. 놈들에 의해 유신연장 음모가 획책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민주화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칩시다. 유신장당 물러가고 전두환은 자폭하라. 이어서 흘러간 노래 홍도야 울지 마라가 뜬금없이 터져나왔다. 음악을 배경으로 박근혜와 비슷한 음성이 나왔을 때야 비로소 나는 그 배경 음악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오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오빠는 전두환이었고 홍도는 박근혜였다. 다음으로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에 곡을 붙인 노래였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나는 예상에 없던 감동을 하고 있었다. 평소 나는 김지아의 그 시를 유명하지만 수준 낮은 시 몇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시는 서양 시인의 것을 모방한 아류작이었다. 원작 시도 단조롭고 지겨운 편인데 그것을 참조하면서도 공공연하게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김지아의 시에 표절시라는 혐의를 나는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도 모르게 표절시의 마지막 소절을 따라 부르고 있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지난 3년간 군대에서 아침마다 복창한 멸공구호가 떠올랐다.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이에 비한다면 타는 목마름으로는 얼마나 참신했는지. 게다가 제대 무렵에는 구호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이룩하자 유신과업으로 끝을 맺어야 했던 그 원시적인 멸공구호에 비해 이 김지아의 표절시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내 감정이 한껏 고조되고 있을 때 난데없이 총극이 벌어졌다. 대머리 교수 한 분이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회자가 머뭇거리자 그는 마이크를 낚아채버렸다. 대머리 교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노기가 얼크러져 있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훈계를 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교수님, 여기는 우리들의 토론장입니다. 알아.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 교수는 심한 경기 사투리 억양을 쓰고 있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반대 의견도 경청하는 거 아니유? 곳곳에서 이런저런 고함이 터져나왔다. 교수에게 발언권을 주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더 많은 것 같았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 교수를 알고 있다는 기색을 보였다. 심지어 빨리 끌어내리라는 과격한 외침도 있었다. 저 또라이는 왜 또 나서는 거야? 문교부 장관 생각이 있나 봐. 야, 네 연구실로 꺼져. 학생들은 교수에게 반말을 넘어 욕짓거리를 서슴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입대하기 전만 해도 보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교수는 한사코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학생 여러분, 나는 그 교수의 전공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무슨 학과 교수 누구누구입니다. 안다 알아. 교수는 정말 대학의 유명 인사인 듯 했다. 그는 어떤 야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니면 평소 야유에 아예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랐다. 여러분의 주장은 정당해요. 하지만 지성인의 언어가 너무 상스러워요. 대가리에 총 맞아 죽다니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교수의 유교적 훈계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좌중이 조용해진 것이었다. 아까 교수에게 발언권을 주자고 했던 학생들이 먼저 정숙을 솔선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숙한 가운데 한 학생이 아주 냉소적인 농담을 불쑥 던졌다. 박정희가 대가리에 총 맞지 않았으면 복상사라도 했습니까? 그러자 절반쯤의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교수는 대답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에게, 그것도 윗사람에게 자폭하라고 합니까? 자폭이 뭔지 알긴 해요. 그것은 여기서 교수는 말을 끊었다가 정말 무섭다는 듯이 두 손을 턱 밑으로 모았다가 터져 죽으란 거 아니요 라고 말하며 몸서리 쳤다. 이번에는 4분의 3 정도 학생들이 웃었다. 교수는 학생들의 웃음을 자신의 발언에 대한 동조로 인식하는 듯 했는데 그것은 나에게 대단히 이상한 일로 비쳤다. 하지만 용기를 얻었는지 교수는 절제선을
넘고 있었다. 또 유신 잔당이 뭡니까? 잔당이란 말을 알기나 해요. 그건 빨치산한테 썼던 말이라고요. 정하고 싶으면 유신 어른이라고 하세요. 유신 어른. 한꺼번에 폭소가 터졌다. 아까 교수에게 발언권을 주라고 했던 학생들도 모두 웃는 것 같았다. 혁대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웃음을 참지 못하는 학생. 두 손을 뒤로 하여 땅바닥에 받치고 하늘을 향한 채 턱만 주걱거리는 학생. 심지어는 건오징어가 불 위에서 보이는 반응과 비슷한 모션으로 격렬하게 꿈틀거리며 웃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통렬하게 웃고 난 나는 이게 결코 웃을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왜냐하면 교수는 진정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그가 아닌 진정이었기에, 그리고 그 사람이 대학 교수였기에 끝까지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러자 나는 섬뜩함을 느꼈다.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전두환이 같은 양아치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민주화는 생각보다 어렵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체로 이렇게 두려운 연상이 연쇄적으로 막막한 심중의 연기를 지피고 있었다. 교수의 발언을 끝내게 한 것은 학생 두세 명의 완력이었다. 그는 밀렸다가 끌렸다가 하며 갈짓자로 우리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 교수가 악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불현듯이 하게 되었다. 나는 그의 눈빛을 보면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 대머리 교수의 자취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결론 하나를 내리고 있었다. 최소한도 독재국가의 대학 교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지식인은 아닐 거라고. 74. 우리의 약속은 굿바이가 아니었는데. 회상과 분석. 5.18 민중항쟁. 출정식을 마친 시위 대열이 잔디광장을 몇 바퀴 도는 동안 참가 인원이 급격히 불어났다. 주동자 측의 확성기는 방관하거나 주저하는 학생들을 향해 민주화의 파도에 합류할 것을 종용했다. 나는 대열의 뒤를 따랐다. 나중에 경찰과 대치하게 될 때쯤이면 그때 가서 맨 앞으로 나설 계획이었다. 우리는 정문으로 향했다. 며칠간 계속 증가해온 시위자 수는 그날에 이르러 절정선에 도달한 듯 싶었다. 그런데 정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제까지는 굳게 잠긴 철문 밖에서 경찰이 학생들의 교회 진출을 막았는데 오늘은 확연히 달랐다. 경찰은 시위 학생들의 정문 진출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었다. 대문 옆의 샘문은 열어둔 채 그곳으로 시위대가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아마도 그날 모든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했기에 20-30만 명에 이르는 데모대가 서울 중심지를 점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광화문부터 시청 앞과 숭례문, 그리고 서울역과 삼각지와 한강 인도교까지 시위대열은 무섭게 불어나고 있었다. 이미 전날 조선일보에는 학생 시위가 폭력화되어 진압경찰이 죽거나 다쳤으며 이런 사태가 계속될 경우 사회 불안은 물론 국가 안보까지 위협이라는 논평 기사가 보도되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데모를 방치, 조장한 그들의 유인책에 학생들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설령 젊은이들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무서운 음모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20-30만 명의 핏뜨거운 젊은이들이 수도의 심장부를 점거하고 있는 이 시간만은 반란자들의 절체절명 위기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신축된 광화문에서 불과 500m도 안 되는 곳에 앉아 있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찰은 총력을 다해 저지했지만 우리는 사투 끝에 저지선을 뚫은 것이었다. 그곳은 청와대의 목줄이나 다름없는 지점이었고 우리 뒤로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뒤를 바치고 있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잡을 수 없는 기회라고 단정해버렸다. 그리고 나는 예상해보았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간다면 반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었다. 그들은 총을 쏘거나 아니면 도망칠 것이었다. 또는 일단 총을 쏴보다가 도망칠 수도 있었다. 그때 우리를 직접 맡고 있었던 사람들은 반란자들이 아니었다. 한국의 청년 경찰이거나 아저씨 경찰관들이었다. 그들이 끝까지 총을 쏠 가망성은 희박했다. 그렇기에 나는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단정해버렸던 것이다. 지체 상황이 길어지고 있었다. 나는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별이 하나도 없는 밤이었다. 들리는 말로는 각 대학의 대표가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며 계속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 노래는 아침 이슬과 앞으로 앞으로와 흔들리지 않게 등이 주로 불렸다. 그리고 그날 내가 한없이 외쳐본 구호는 독재타도였다. 독재타도는 아주 그럴듯한 음성 효과를 내는 구호였다. 무성 폐쇄음으로 끝나는 독과 다음의 유성자음, 제의 조합, 그리고 격음, 타와 역시 유성으로 발음되는 도가 조합된다. 그리고 이 두 조합이 강렬한 대꾸를 이뤄낸다. 게다가 처음의 독재타도는 아주 낮고 여리기 시작했다가 갈수록 높고 빠르게 점층하는 과정에서 한껏 신명을 돋울 수 있으며 독재와 타도를 나눠서 주고받으며 서로의 교감과 동질감을 이뤄낼 수 있는 최상의 투쟁구호였다. 대표자 회의의 결정이 발표되었다. 그들의 결정은 나의 모든 예상 중 어느 것 하나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 가지 안건을 놓고 약식으로 토론했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제1안은 여의도 광장으로 가서 규탄 대회를 한 후 해산. 제2안은 현 위치에서 밤샘 농성. 그리고 제3안은 우리의 의사를 알릴 만큼 알렸으니 일단 해산 후 관망한다는 것이었다. 결정은 제3안으로 났다고 했다. 단 반란자들이 우리를 악용하여 계엄 확대 조치나 휴업령을 내리면 무조건 다음 날 아침 광화문으로 다시 모이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나는 적잖이 실망했다. 그러면서도 웃었다. 제1안 때문이었다. 여의도도 물러날 거면 뭐하러 이곳까지 왔냐고 그들에게 묻고 싶었다. 아무튼 결정사항과 사후 약속은 모두에게 철저히 알려야 했다. 시간이 들더라도 앞에서부터 뒤로 릴레이식 구두 전달 방식을 쓰기로 했다. 오늘은 이만 해산, 휴업령 내리면 다음날 8시 광화문 집결. 약속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달되고 있었다. 얼마 후 대회를 끝까지 전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다.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우리는 다시 노래를 불렀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자는 다짐 같았다. 우리는 모두 이산가족처럼 남녀 없이 얼싸안으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짐했다.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광화문에서 다시 봅시다. 그날 우리 모두의 인사는 너나 없이 이것이었다. 영어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같이 굿바이가 아닌 See you later로 작별한 것이었다. 때마침 쏟아진 적지 않은 양의 소나기가 우리들의 열기를 삽시에 식혀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와 대학 휴업령이 내려졌다. 네. 역사의 분기점에서 5.18을 다시 회상하고 분석해보는 글, 3개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